네, BTN 특별기획 가족사진으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오계윤입니다. 자, 우리 사회의 명사들을 모시고 그분들이 간직한 가족에 대한 추억 그리고 무한한 사랑의 이야기를 나눠보는 가족사진. 이 시간은요, 오늘 함께하는 많은 초대 손님들과 함께 다양한 가족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삶에 지쳐 고단할 때 그 이름만으로도 인생의 쉼표와 그리고 안식처가 되어주는 존재가 바로 가족일 텐데요. 신이 모든 곳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어머니 또 아버지를 만들었다고 하죠. 자, 가족사진 그렇다면 오늘의 첫 주인공 어떤 분이실지 궁금하실 텐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회 정각회 수석 부회장이시며 국민의힘 이현승 의원님이십니다. 자, 아낌없는 사랑으로 이현승 의원님의 언제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의원님의 어머님 함께 만나보시죠. 네, 가족사진 오늘 첫 손님 국회 정각회 수석 부회장이시자 19, 20, 21 무려 3선 의원이십니다. 중단 없는 지역 발전을 외치고 계신 부산의 아들 국민의힘 부산 진구울 이현승 의원이 함께합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그 BTN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BTN에 처음 출연하는데 첫 출연 제목이 가족 사진이네요. 아주 의미 있는 그 프로그램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따뜻한 이야기 많이 나눠주십시오. 초선들의 무덤이라고 불리더라고요. 부산 진구울 지역구에서 무려 3선 연임. 예. 의원님 부산 진구가 낳고 키운 우리 동네 사람 이런 캐치프레이즈가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부모님께서 평생 사셨던 그 동네, 맞습니다. 바로 그곳에 아들이 출마를 했습니다. 이 삼선을 이어갈 수 있었던 건 부모님의 공덕도 무척 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어떤 분들이십니까? 아버지께서는 우리 그 지역에서 그 주유소 등 그 사업을 많이 하셨고요. 네네. 그리고 그 70년대 초반에 그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초대 대원과 2대 대원을 하시면서 지역 사회에서도 대단한 그 봉사를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뭐 전형적인 그 가정주부이시고 불심이 매우 깊으셨습니다. 그러셨어요. 예. 그 저희 아버지가 아버지께서 저에게 뭐 재산은 못 물려주더라도 공부는 네가 원하는 만큼 시켜주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공부를요? 덕분에 미국 유학까지 갔다 왔고요. 우리 어머니는 언제나 뭐 제 편이 돼가지고 뭐 제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다 하시라고 그렇게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그야말로 든든한 우리 두 부모님 아래 오늘날의 이현승 의원님이 있었습니다. 예. 어린 시절은 어떤 모습이셨을까? 지금처럼 이렇게 리더십도 강하고 또 떡잎부터 남달랐다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이현승 의원님의 어린 시절은 어땠나요? 저는 뭐 학창 시절에 친구들과 원래 뭐 놀기를 좋아하고요. 그래서 학교 수업 마치면은 운동장에서 놀다가 또 뭐 친구집에 가고 또 친구들을 우리 집 또 데리고도 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 어머니께서 또 친구들 오면은 또 맛있는 음식들 또 많이 해가지고 친구들 같이 먹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떤 음식이 가장 그렇게 맛있던가요? 뭐 어머님이 해주시는 음식 다 맛있죠. 손맛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 기억에 남는 거는 경상도식 그 추어탕인데 좀 맑은 국물로 좀 손이 많이 가는데 손이 굉장히 많이 갑니다. 그 추어탕을 아들 친구를 위해 직접 해주셨다고요? 예. 그 추어탕 한번 좀 맛을 좀 그려주세요. 정말 제가 한번 가정을 보니까 추어탕을 이제 해감을 하고 그다음에 삶아서 체에 내려가지고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 국물만 가지고 또 야채, 배추 이런 걸 넣어가지고 그랬는데 굉장히 맛있습니다. 친구들도 같이 좋아하던가요? 그런 맛 어디에 없죠? 그럼요. 그립습니다.
자, 어머니가 해주시는 음식들, 뭐 추어탕뿐만 아니라 많이 그리우실 듯한데요. 예, 예. 지금도 다시 초탕 걸 먹고 싶네요. 또 의외에도 또 다른 음식들 좀 해주신 게 있으실까요? 저희 어머님이 또 이제 뭐 카레 같은 거, 카레라이스 이런 것도 또 우리 애들이 먹기 좋으니까. 상당히 부드럽게. 당시로 좀 세련된 예, 간식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지금도 저도 좋아합니다. 야, 예. 카레라이스. 예, 예. 항상 그 친구들에게 이렇게 베풀길 예, 좋아하시는 또 그런 어머니셨던 것 조금 같습니다. 어머니께서 조금 뭐 예의가 있으시면은 좀 뭐 많이 베풀려고 이래 하셨죠. 아, 듣고 보니까요, 조금씩 정치인의 기질이 어렸을 때도 조금 있으셨던 게 아닌가. 아, 초등학교 그 시절에는 아마 국민학교였을 것 예, 예, 같아요. 그렇습니다. 내내 좀 반장 안 놓치고 또 학생회장까지 역임하셨다고요. 예. 뭐 제가 좀 성격이 좀 긍정적이라고 그랬는지 뭐 친구들 만나는 걸 굉장히 좋아했고요. 좀 네. 적극적입니다, 매사에. 그래서 뭐 친구들과의 뭐 그 교우 관계도 괜찮으니까 또 뭐 반장 타고 그렇게 된 것 네. 같습니다. 가장 큰 그 원동력은 자신의 매력. 친구들이 뭘 그렇게 좋아하던가요, 의원님의? 글쎄요, 뭐 서로 부담 없이 격의 없이 친구들이 잘 어울리고 또 뭐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은 뭐 가정 형편이라든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 많이 나죠. 그래서 그런 거 구분 없이 친구들 두루두루 친하게 이래 만나고 이러니까 친구들이 좋아했던 것 같네요. 야, 그때 이미 사회성만큼은 예, 누구보다 가장 좋으셨던 의원님이 예. 아닌가 합니다. 예. 얼마 전 모교인 계금 초등학교 후배들이요. 수학여행 일정 중에 국회를 들렀다고요. 예. 가이드 역할도 직접 해주시고 학생들 지도도 나서셨다면서요. 예, 예. 지금 6학년 학생들 한 100여 명이 그 수학여행을 왔는데 네. 내년에 졸업하면 이 친구들이 저보다 49년 후배, 야. 제가 56회 졸업생이 되는데 네네. 정말 그 표정이 밝고 옛날 저희들하고는 정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천진난만하고 네네.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셀카 같이 찍자는 요청도 많이 오고 셀카를. 셀카도 많이 찍고 한 뭐 국회 와가지고 국회의사당 그 견학도 하고 또 군내 식당에서 그 식사까지 이래 하고 갔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직접 처음 그 도착 때부터 갈 때까지 제가 그 안내하면서 그리고 후배들하고 좀 더 교감을 나누고 뭐 그랬습니다. 야, 바쁜 의정 활동 중에 직접 그렇게 또 안내를 하신다는 게 쉽지 않으셨을 텐데 네, 예. 뭐가 그렇게 애착이 갔을까요, 우리 학생들이? 아무래도 뭐 음, 제가 우리 그 같은 초등학교를 나오니까 대선배 되니까 우리 그 후배들이 정말 그 좋아하고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저도 뭐 여러분들 중에서도 더 열심히 하면은 뭐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잘 되라는 뭐 그런 메시지도 제가 전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6학년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그 국회를 견학하고 의정 활동에 대해서 말씀 듣고 하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됐겠다 예, 예.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다닐 때는 그 수학여행을 그 자비로 이렇게 갔거든요. 그래서 네. 돈이 없어서 못 가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요즘은 다 학교에서 그 부담을 해가지고 오니까 전원이 다 함께 온 것 같습니다. 그랬군요. 아, 반장에서 전교 회장까지. 혹시 의원님, 어려서 꿈도 정치인, 뭐 대통령, 예, 이런 좀 가까웠을까요? 그건 아니고 저는 하늘을 나르는 그 비행기 조종사가 사실은 되고 싶었어요. 파일럿도. 예. 근데 커가는 과정에서 제가 보니까 이제 눈이 나빠가지고 안경을 끼게 됐어요. 아, 그 그래요? 중3 때부터. 근데 조종사가 시력이 좋아야 된다고 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 꿈을 예. 접었죠. 아이고, 시력이 조금 좋으셨으면 이 삼선 의원, 이 훌륭한 의원님을 정치계에서 못 만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들은 바로는요, 예, 예. 의원님. 학창 시절 제일 좋아했던 과목이 네, 수학이었죠. 수학, 예, 예, 수학. 예. 수학은 거의 이 수머리라고 하거든요. 네. 막 노력해서 된다기보다는 정말 타고난 그 감각, 머리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스스로 평가를. 수학은 좀 논리적이고 그 풀어가는 과정이 좀 굉장히 과학적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좀 관심을 가지고 그 공부를 했고 또 문제를 풀어가면서 맞추는 그 희열감 그런 게 있어서 수학 같은 과목을 제가 좀 좋아를 했고 네. 암기 과목 같은 거는 또 막 외우고 이래야 되니까 네네네. 좀 귀찮아서
조금 대충 하고 싫어하셨나요? 싫어한 건 네네네. 아니고요. 예. 네네. 암기 과목보다는 수학을 예, 예. 훨씬 더 좋아하고 예, 그래. 잘하셨다. 예, 예. 그 귀찮은 암기 과목을요, 의원님,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하셨는지 지금 이 순간에도 힘들어하는 모든 입시생들에게 노하우를 좀 풀어주세요. 저보니까 좀 집중력이죠. 그 암기 과목은 딱 자기가 필요로 할 때, 필요한 부분을 좀 메모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암기를 해야지 암기 과목이 좀 늘어나더라고요. 장시간을 붙들고 있기보다는 예. 짧은 시간에 집중해서 예, 효율적으로. 맞습니다. 예, 그렇게 자꾸 해서. 오래 붙들고 있어봤자 답은 안 나오고 맞아요. 짧은 시간에 집중을 해서 암기하고 하는 게 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공부도 역시나 시간의 효율이 중요하지 않나. 예. 자, 집안에서도 귀여움을 독차지하는 막내둥이이셨습니다. 예.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뭐 하나 빠지지 않았던 이현생 의원님. 그야말로 요즘 말로 엄친아, 예, 엄친아 아시죠, 의원님? 예, 엄마 친구 아들. 예, 엄마 친구 잘난 아들. 예, 잘나는데. 고2 때 그런데 예. 그런 엄친아가 예. 시련을 겪으셨다고요. 실현은 아니고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 학교가 좀 언덕에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등교해가지고 자율학습 시간을 갔는데 더워서 옷을 좀 벗고 친구들하고 좀 장난치고 있는데 우리 선생님이 보시고, 서 있는 학생들 다 나와 이래가지고 불러가지고 엄청난 체벌을 좀 가했거든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예, 저는 뭐 예. 학교 다니면서 그런 뭐 체벌은 처음 경험을 했죠. 예. 항상 칭찬만 듣던 학생이었는데 잠깐 그렇게 좀 장난을 쳤다고 예, 체벌을 경험한 순간 굉장히 충격이셨을 것 같은데요. 조금 뭐, 예. 예. 그 당시 선생님이 많이 원망스럽진 않으셨나요? 아니요. 근데 나중에 그 선생님이 제 고3 때 또 들어간 담임이 되셨더라고요. 예. 그때. 반갑지 않은데요. 아니요, 뭐 그런 건 아니고, 뭐 선생님에 대한 그런 것보다는, 사실 저는 학교를 한번 전학을 가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아, 그러세요? 저희 형님하고 누님이 소위 말하는 시험 치어가 들어갈 때 이제 좋은 학교들 다니고 있었으니까, 네. 선배들이라든지 동문, 이 조직이 참 잘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다른 지역에 좀 명문 학교를 한번 전학을 가려고 시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예. 우리 고3 때 담임 선생님께서 또 왜 전학하려고 그러냐 이래서 제가 좀 전통 있는 학교를 가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전통은 물려받을 수도 있지만은 스스로 또 만들어가는 것도 전통이다. 네가 만들어서 또 네 후배들을 키워서 하면은 그게 새로운 전통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야. 그래서 뭐 저도 뭐 마음 고쳐먹고 계속 공부를 했죠. 어떻게 보면은 인생의 선생님이 되셨네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고2 때는 좀 따끔한 체벌이 있었지만 정말 알아보시고 학교의 전통이 되어달라. 예. 그래서 뭐 지금도 제가 매월 5월 15일 스승의 날이 되면은 네. 꽃바구니를 댁으로 보내드립니다. 정말요. 예. 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자, 그렇게 해서 진정대 금성고등학교의 역사가 새로운 전통이 되신 이현승 의원님. 예. 뭐 가끔 모교를 이렇게 좀 방문하신거나 예, 예. 뭐 주변 친구들하고 뭐 연락 같은 건 하세요? 예, 뭐 지금도 뭐 동문회 열심히 잘 다니고 있고 서울, 부산 뭐 이렇게 많이 동기가 결성이 되어 있고요. 동문회가 사실 제가 가고 있는 길은 정치인의 길은 정말 우리 금성고등학교 동문 중에서는 아무도 가지 않은 전인 미답의 길이었거든요. 예. 제가 이제 처음 국회의원이 되어가지고 이 삼선 의원이 되었고 네. 또 이번 21대 국회에 또 제 후배가 또 한 명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이제 우리 동문 국회의원이 이제 2명이 지금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뿌듯하시겠어요. 예. 의원님 역할도 상당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냥 뭐 제가 도움을 줬다기보다는 뭐 제가 롤 모델이 되어가지고 아마 본받아서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앞서 계금초등학교 학생들도 그렇고 또 동문 네. 후배들도 귀감이 되고 롤모델이 되어주시는 의원님이십니다. 자, 그 뒤로 원하던 네. 형님, 누님이 입학하신 학교로 진학하셨죠? 예. 제가 뭐 고려대학교 나왔죠. 네, 예. 명문입니다.
참 공부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이후에도 미국으로 건너가서 노스웨스턴 대학교 대학원, 조지 워싱턴 대학교 대학원 사회학 과정까지 석사 과정까지 밟으셨고요. 예, 예. 참 재미난 것이 뭐 스스로 먼저 뜻이 있으셔서 나섰다기보다는 친구 따라 간 케이스, 친구 따라 강남 아니라 예, 물 건너 미국을 가셨네요. 예. 예, 그 대학교 다닐 때 그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군대도 비슷한 시기에 다녀왔고 그래서 함께 이제 다니면서 우리 뭐 유학 한번 가보자는 그 의견이 나와가지고 그 네네. 유학 공부 그 당시 뭐 토플, GRE 이런 공부도 같이 하고 야. 또 같은 시기에 그 미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예, 같은 비행기를 타고 미국 갔죠. 네. 함께 이렇게 예, 뭐 학교는 조금 달랐지만 달라도 예, 예, 예. 대학원 이렇게 두 군데서 공부를 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예, 친구분도 그렇게 길게 공부를 좀 하셨나요? 그렇게 길게는 하지는 않았고요. 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 뭐 저희 아버님께서 뭐 물리줄 재산은 없지만 네가 공부를 한다면 원하는 만큼 시켜주겠다고 해서 제가 덕분에 유학 다녀오게 됐죠. 대학교는 형님과 누님을 따라서, 예. 네, 대학원은 친구 따라서, 의원님께는 주변의 그 환경에 적극적으로 또 반영하는 이미 좀 기질적으로 소통하고 또 사회성이 남다르시지 않나 예. 하는 생각도 들어요. 경청, 소통, 또 공감, 또 함께하는 그 마음이 이렇게 시작됐을까요? 그래서 뭐 제가 아무래도 막내다 보니까 조금 이제 듣는 게 많고 좀 많이 들으려고 그렇게 그 노력을 그걸 했습니다. 또 친구들 사이에서도 제가 말을 주도적으로 많이 하기보다는 친구들 이야기를 잘 들어주니까 소통이 훨씬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미국 유학에서 돌아오신 다음 의원님께서 같은 부산 지역의 정치인이시죠. 네. 김무성 의원 보좌관으로 이렇게 정치계에 예, 입문을 그렇습니다. 하셨습니다. 아, 공부 참 많이 하셨는데 부모님께서는 어떤 반응이셨을지 혹시 학자나 교수 뭐 이쪽의 길을 바라진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장초 처음 이제 유학을 갔을 때는 뭐 교수 요원이 되려고 했겠죠. 박사학위를 취득을 하고. 네. 근데 제가 이제 중간에 그만두고 전공을 정치 관리학이라는 것을 그걸 하게 되었습니다. 정치 관리학이요. 예, 폴리티컬 매니지먼트라는 한 분이 있습니다. 네. 일종의 그 경영학의 MBA라면 정치학의 폴리티컬 매니지먼트. 예.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끝내고 나서 한국에 들어올 때가 아마 15대 선거 때쯤입니다. 네네. 예, 그때 이제 우리 김무성 대표님을 처음 만나가지고 도와드리고 선거에서 이제 이긴 다음에 같이 국회에 올라와서 제가 이제 비서관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네네. 예. 그런 아들이 정치를 시작하시자 부모님께서는 어떻게 반응을 보이셨는지요?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고 또 저희 아버님께서 옛날 통일주체 국민의 대의원이라는 그 네. 순실도 한번 하셨기 때문에 뭐 응원하시고 뭐 도와주는 그 입장이었습니다. 네. 또 실제로 누구 아들이다 이래가지고 제가 엄청난 그 언덕을 입었죠. 아우, 정말요? 부모님의 그 덕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모님께서 지역사회에 그만큼 귀감이 되고 네. 그야말로 잘 살아오신 덕분에 네네. 또 아드님께서도 이렇게 네. 누구의 아들이다. 예, 이게 또 통할 수가 있었을 예, 예. 것 같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태어나고 자라고 계속 살고 있는 곳이니까 지금 60년째 있으니까 네. 예. 또 저희 아버님 때부터 시작을 하면은 더 오래됐죠. 그 부모님께서 혹시 가장 좀 당부하셨던 메시지나 말씀이 있으셨을까요? 매사에 뭐 당당하게 좀 열심히 해라. 당당하게. 예. 그리고 뭐 꼼수 같은 거 부리지 말고 올바른 길을 가라라고 그렇게 많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꼼수 부리지 말고 정도를 가라. 예. 당당해라. 당당하라는 이 말씀이 굉장히 조금 가슴을 울리게 하는 것 예. 같아요, 의원님. 네. 그러한 응원들이 또 이렇게 삼선을 쭉 연임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아니었을까 제가 생각됩니다. 초선 때 예. 포스터에 표가 정정당당입니다. 정정당당. 예, 그거 한마디 이상 뭐가 있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자, 오늘날 의원님이 있기까지 외할머니의 기도 또한 예. 빼놓을 수 없는 네네. 공덕이시라고요. 예. 저희 외할아버지가 제가 어릴 때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외할아버지 얼굴도 사실은 잘 기억이 안 기억이 안 나세요? 납니다. 근데 우리 외할머니께서
선방 생활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 실제로. 동안거, 하안거 이런 거 다 들어가시고, 결절이 되면은 저희 어머님이 저를 데리고 우리 할머니 모시러 가고 그랬습니다. 그러셨군요. 큰 사찰, 우리 삼보 사찰 다 거의 가봤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네네. 예. 그런 할머님의 모습이 어렸을 때는 어떻게 느껴졌을까? 사실 어린 마음에는 그런 기도나, 기도가피, 공덕 이런 거에 의지가 별로 없잖아요. 인식도 없고요. 막연하게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요? 제가 지금 저희 어머니 본명은 잘 기억은 안 나지만은 우리 할머니 그 본명은 아직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성은 방씨고요. 그래서 불심화, 불심화 보살 이런 그 말씀을 많이 제가 들어가지고 지금도 기억을 잘 하고 있습니다. 제가 특히 좀 기억이 나는 거는 지금 현재 부산으로 편입된 기장군 올레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묘간음사라는 그 절이 있습니다. 묘간음사. 예, 묘간음사. 지금도 있습니다. 예. 거기에 그때 그 큰 스님이 향곡 스님이라고 계셨는데 우리 승철 그 종정 스님하고 도반이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도 그 발자취가 남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 갈 때마다 저희 할머니께서 저를 데리고 또 큰 스님 꼭 칭견을 시켜주시고 그렇게 했던 그 기억이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어렸을 적부터 조금씩 불교를 알아가게 되고, 그렇죠. 부처님 말씀을 스며들게 되고, 그리고 또 그 힘이 오늘날에까지 이어오지 않았나 싶은데요. 할머니 따라 절에 간 손자, 결국 삼선 의원으로 성공하다. 더불어 지역구 사찰 삼광사의 신도 회장까지 역임하십니다. 우리 삼광사 소개 좀 해주세요. 삼광사는 우리 부산 지역에서 아마 가장 큰 사찰일 겁니다. 신도수가 37만 그 신도를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요. 그리고 법회는 매월 양력으로 1일, 2일 날 법회를, 정기 법회를 하고 있습니다. 1일, 2일. 1일, 2일. 제가 신도 회장이 된 뒤로 아마 국회 일정하고 겹치지 않는 한 제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초하루 법회는 꼭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 쉽지가 않았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걸 꼭 지키려고 했고요. 다른 일정을 일체 잡지 않고 그랬습니다. 37만 명이요. 의원님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인데요. 그분들을 함께 아우르고 또 신도회장을 역임하면서 느끼시는 것들, 또 정치에 또 도움이 되는 것들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크다는 도움이 되고요. 실제 초하루 법회 때 약 1만 명 가까운 신자들이 한 자리에서 법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영향력이 있고, 또 우리 삼광사 경내에 각 지혜마다 각 구별로 사무실이 방이 하나씩 있습니다. 지혜 방이. 그래서 거기에서 또 우리 각 지역에 있는 불자님들이 보살님들이 모여가지고 불공도 드리고 또 각종 기도도 하고 그렇게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날 삼광사를 만든 원동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찰에서 만나는 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해 주시는지 궁금해요. 제가 신도 회장을 하니까 아무래도 저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죠. 그래서 국회에서나 이런 장면들이 방송에 많이 보도가 되고 이러는데 계속 이제 국회는 싸우는 곳으로만 인식을 하고 있어가지고 저보고 제발 좀 정치하면서도 싸우지 마라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로서는 어쩔 수 없이 들어먹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 자신은 싸우고 싶지 않고 정말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싸움터에 가 있는 그런 이미지가 되어버리니까 조금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 회장님, 싸우지 마이소 이런 말씀 많이 하시나 봐요. 국회 정각회 수석 부회장의 역할을 또 맡고 계십니다. 우리 불교계를 위해서 또 그 누구보다 앞장서 주시는 의원님. 불교계 장기적 과제였습니다. 전통사찰 보존지의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을 발의하셨죠. 아시다시피 우리 불교계는 전통사찰이 많이 있습니다. 전통사찰들이 거의 다 개발 제한 구역 안에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정개축을 하게 되면은
그 형질 변경 그 부담금을 좀 내야 되는데 그게 좀 부담금 과하다 이래가지고 예, 예. 제가 대표 발의를 해가지고 여야원들 그 서명을 받아서 발의를 했는데 네네. 국토부에서 조금 난색을 표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이제 협의를 해가지고 네. 절반이라도 하자 해가지고 50% 감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큰 그거죠. 네. 예, 성과네요. 예,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의 인생의 갈림길 돌이켜보면요. 어떤 선택이나 결정을 하든지 어머니 또 아버지께서 항상 응원해 주시고 예. 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것 같습니다. 예, 예. 혹시 의원님 그런 어머니께 직접 손편지 예, 예. 예, 써보신 적 있으실까요? 뭐 어렸을 때 뭐 학교에서 한번 써봤고 또 어버이날. 군대 갔을 때 군대 또 갔을 군대에서 또 어머니께 또 편지는 한번 보내보고 진짜 써본 지 까마득하네요. 그러면 지금 몇십 년 만에 써보시는 거잖아요. 예. 의원님 오늘 편지에 또 어머니께 어떤 마음을 담으셨을까요? 늘 어머니의 가장 예쁜 손가락이었을 이현승 의원님이 어머님께 띄우는 어머니 전상서입니다. 예, 제가 재선이 되던 해에 그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제가 삼선이 되던 해에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어머님께 편지를 제가 오랜만에 한번 썼습니다. 어머님 전 상서 보고 싶은 어머님 막내 아들 헌승입니다. 어머니께서 제 곁을 떠나신 지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제 가슴 깊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BTN 방송을 통해서 회상의 시간을 가지다가 편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베풀어 주신 아낌없는 사랑과 간절한 기도 덕분에 오늘날 제가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네 하고 싶은 것 해라라며 언제나 저를 믿고 제 편이 되어주신 덕분에 삼선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재산은 못 물려줘도 공부는 얼마든지 시켜주겠다며 미국 유학을 보내주신 아버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님, 어머님, 오늘따라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불초소생 헌승 올립니다. 의원님 두 분 모두 이렇게 여유신지는 몰랐습니다. 예. 다소 편찮으시더라도 예. 곁에 계셨다면 그랬다면 더 좋았을 텐데 예, 그렇죠. 편지 준비하시면서 마음 많이 뭉클하셨겠어요. 예, 아시다시피 제가 또 이제 국회가 서울에서 이제 열리고 있으니까 우리 부모님께서 투명 중이실 때도 주중에는 서울에 가 있다가 또 내려오면은 또 부모님 계신 또 병원에 가가지고 또 아버님도 뵙고 어머니도 뵙고 막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뭐 제가 많이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서 주신 사랑에 대해서 제가 제대로 갚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버님께서는 재선을 하던 해에 작고를 하셨고요. 어머님께서는 3선을 하던 해에 작고를 하셨네요. 3선까지 잘 되는 모습을 아버님께서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으셨을 텐데요. 혹시 좀 투병 생활을 좀 길게 하신 편인가요? 그렇게 뭐 길게는 그렇게 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버님께서 지금의 의원님을 보신다면 무슨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장하다고 하셨겠죠. 재산은 물려주지 못하더라도 네가 하고 네. 싶은 공부만큼은 원 없이 하게 해주시겠다 하시던 아버님, 그 말씀처럼 의원님 편지를 낭독해 주시는 순간순간 참 많은 졸업사진이 지나갔습니다. 네. 그걸 보시면서 또 많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오늘날 저를 읽게 해주신 분들은 정말 우리 부모님 덕분에 저는 생각합니다. 네. 주변에 항상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을 것 같아요. 명문대에 합격, 미국 유학, 공부도 할 만큼 많이 했고요. 게다가 이렇게 정치 좀 성공적으로 이렇게 입문하는 자식이 너무나 자랑스러우셨을 텐데요. 주변에 좀 자랑 많이 하셨을까요? 부모님께서 생전에. 보통 부모님들은 좀 자식 자랑을 좀 하는 편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뭐 동네 가시면은 또 어르신들이나 또 많이 자랑하시고 또 그게 또 저를 또 알린 방편이지요. 예. 그래서 우리 뭐 지역 활동하는데도 부모님 언덕이 뭐 굉장히 큰 혜택을 저는 받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예. 자나깨나 그리고 마지막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아들을 위해, 막내 아들을 위해 헌신하신 우리 부모님이십니다. 혹시 예. 다시 살아 돌아오신다면 네. 두 분과 함께 가장 하고 싶으신 게 있으실까요? 좀 여행을 좀 모시고 다니고 싶습니다. 예. 뭐 국내 여행이든 뭐 해외여행이든 하여튼 가고 싶어 하시는 곳이 있다면 어디든지 제가 좀 모시고 다니고 싶었는데 네. 안타깝게도 뭐 그럴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네요. 네. 공부를 워낙 멀리서 오래 하셨고요. 그리고 또 의정 활동이 보통 바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욱더 함께 할 수 있는 그저 소소한 일상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 가장 가슴 속에 맺히는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도 아마 하늘에 계신 부모님께서 오늘 또 굉장히 흐뭇하게 바라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우리 부모님께 또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하여튼 저에게 그 고향이라는 것을 또 심어주신 분이 또 저희 그 아버님이시고, 네. 제 아버님은 그 8남매의 그 장남으로 태어나셔가지고 그 동생들을 그 다 보살피셨거든요. 네. 자수성가를 그 하셨습니다. 지금도 밀양에 가면은 저희 그 선산이 있고 부모님이 거기에 묻혀 계시는데, 네. 저도 틈틈이 시간이 되면 그 부모님 묘소를 찾아가가지고 네. 참배하고 성묘하고 그렇게 그걸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선묘길에는 의원님 저희 가족사진 소식도 좀 잘 전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분위기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의원님 지역구 소식 좀 여쭐게요. 예, 예. 부산 지금 한창 뜨겁습니다. 2030 세계박람회 유치전으로 예, 예. 후끈하죠.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완벽한 엑스포를 만들겠다 예. 하는 대통령께서도 힘을 실어주고 계신 상황이에요. 국회 2030 부산 엑스포 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예. 또 다양한 일들 계획하고 계시고 예. 추진하고 계실 텐데요.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 정말 그 2030 부산 엑스포는 우리 대한민국의 그 희망이자 새로운 그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네. 작년에 우리 윤석열 정부가 그 출범을 하면서 국정과제에도 그 포함이 되었고 또 지난 6월 초에 우리 그 대통령께서 직접 그 파리에 가셔가지고 영어로 프레젠테이션도 아주 성공적으로 잘 해주셨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우리 그 기업이라든지 또 우리 부산 시민들 또 전 국민들이 함께 응원전을 또 펼쳐주셔가지고 저희들은 정말 그 최선을 다해왔고 이번 그 11월 한 중순경에 그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만은 네네. 저희들은 반드시 유치를 해올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들께도 한 말씀 전해주세요. 예, 우리 그 부산 시민 여러분께서 마지막 PT 하는 날 거리에서
열심히 응원을 해주시는 모습을 스크린을 통해서 제가 지켜봤습니다. 우리 부산 시민의 뜨거운 열망이 반드시 저는 실현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 부산 엑스포 유치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네. 화이팅!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예. 정치의 시작부에서는 시련도 있었습니다만 예. 초선의 무덤이라 불린 그곳에서 부산 진구을에서 성공적으로 3선 연임을 성공하신 우리 의원님 힘든 만큼 또 보람도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예. 가장 뿌듯하게 느껴지시는 활동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예, 사실 정치인들의 가장 큰 보람은 지역의 수건 사업을 해결했을 때가 가장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네.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 진구 지역에는 도심 철도 시설이 있었습니다. 범천동 차량 기지가 자리 잡고 있었는데 네. 이게 100년 넘게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지역 발전을 제외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이전 계획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초선 처음부터 10년 연속으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매진해 왔습니다. 그러셨군요.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도 하고 위원장까지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내는데 정말 가슴 뿌듯합니다. 초선 때부터 추진하셨으니까 지금 거의 12년 가까이 매진해 왔고 결국 이뤄내신 의원님. 예. 아유, 박수 한번 쳐드리고 싶습니다. 예. 국회의원이 되고 항상 공부만 하다가 예. 달라진 점이 있다면 가장 크게 느껴지시는 부분은 어떤 점일까요?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헌법기관이잖아요. 네. 그래서 막중한 책임과 권한이 따릅니다. 네. 그리고 또 반면에 또 개인적으로는 또 공인으로서 너무 노출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은행이라든지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권한도 많이 주어지지만 또 책임도 많이 책임도 따르고, 따르고. 예, 또 은행도 신중해져야 되고 그게 좀 많이 달라진죠. 예. 좀 활발하신 성격이잖아요. 예. 워낙에 좀 화끈하실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조금 뭔가 사람을 만날수록 잘 소통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조금은 주춤주춤 조심스러운 마음도 많이 생긴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대인관계에 대해서는 저는 소통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네. 혹시라도 제가 또 은행을 잘못해서 실수를 할까봐 거기에 대해서 제 스스로 한 번 더 다짐을 하면서 좀 네. 조심을 하는 거죠. 참 쉽지 않은 자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말씀을 잘못하셨다기보다 혹시 그 해석이 왜곡되진 않을까 아마 이런 걱정이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국회 4년 종합의정활동 성적을 평가합니다. 그렇죠? 대한민국 종합헌정대상 19, 20대 연속 수상하셨거든요. 예. 가장 인기 있는 분과라 꼽히는 국토위원장, 국방위원장까지 또 역임하셨고요. 그간의 활동들에 대해서 스스로 나를 한번 평가해 본다면 몇 점 정도 주고 싶으세요? 성적은 선생님들이 매기는 거고 네. 우리 지역 주민들이 네. 평가하는 건데 제가 스스로 평가하기 좀 그렇고요. 하여튼 저는 제 나름대로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왔습니다. 네. 지역 주민들께서 알아서 잘 평가를 해주시겠죠. 현역 의원은 네. 선거에서 평가를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잘했다면 또 주민들이 선택을 할 것이고 잘못했다면은 바꿀 것이고 예. 그렇지만 하여튼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많이 성원해 주신 덕분에 현재 3선까지 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지역 주민들께 숫자 늘 점수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 3선이 그것을 증명해 주는 거겠죠. 감사합니다. 예. 지역 주민들께도 한 말씀 해주세요. 사실 지역 주민 여러분들이 과분한 사랑으로 오늘날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잘 해온 것도 있지만 또 제가 잘 못한 아직 완성하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믿어주신다면은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네. 유년 시절 이기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당찬 포부를 가졌던 이현승 의원님, 어느덧 이제 22대 총선 1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4선 의원에 또 당당하게 도전하게 되실 텐데요. 각오도 남다르실 것 같고요. 또 계획이나 포부가 있다면 전해 주십시오.
물론 뭐 제가 이기는 것을 좋아하는데 뭐 국회 선거에서 이기는 게 그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그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우리 그 지역을 위해서 얼마나 그 봉사를 할 수 있느냐. 네. 그게 그 저는 올바른 그 잣대라고 저는 그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우리 그 지역에 또 훨씬 그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정치가 무엇인지 좀 고민하면서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예. 자, 의원님 오늘 저희 가족사진 네. 첫 회로 이렇게 네. 출연해 주셨습니다. 소감 한 말씀 전해 주시고요. 끝인사까지 함께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사실은 제가 공인이지만 이 방송 출연을 조금 뜸하게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BTN에서 불러주셔가지고 가족사랑, 가족사진 첫 번째 프로그램에 제가 선발이 되어가지고 오늘 출연을 하게 됐는데 오늘 출연을 통해서 정말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회상을 해보고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가 다시 한번 되새기는 좋은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예. 의원님 모쪼록 앞으로의 의정활동 저희 BTN 가족사진이 열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만히 원하시는 거 성취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살아가다 보면 눈앞이 캄캄해지는 순간을 한 번쯤은 맞이하게 됩니다. 피할 수가 없지요. 어쩌면 필연적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그 힘겨움을 이겨내는 힘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차곡차곡 언제나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사랑이 아닐까 합니다. 그 사랑은요, 신기하게도 다 쓴 것 같지만 바로바로 곧바로 채워지는 화수분 같은 것이지요. 자, 오늘도 무한한 사랑을 주시는 부모님의 그 사랑 충전하면서 힘든 또 하루를 잘 이겨내 봅니다. BTN 특별기획 가족사진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또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